자, 전번 시간에 이어서 자 이제 이번엔 그 아까 전 시간에서는 그 파일 객체 파일이라는 객체가 이제 그 파일에 대한 모든 정보 혹은 디렉토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객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파일 객체를 통해서 그 파일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파일이라는 클래스가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메소드를 가지고 뭐 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파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메소드를 제공해주고 있었죠. 자, 이제는 근데 파일 객체가 이제 단점이 뭐냐면 파일의 내용을 읽거나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파일의 내용을 읽거나 파일로 저장할 때는 파일 인풋 스트림이나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그 스트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파일 인풋 스트림 그 이제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하는 파일 읽고 쓰기를 이제 이번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 인풋 스트림부터 먼저 다뤄보면은 파일 인풋 스트림은 그 인풋 스트림의 하위 클래스, 즉 파일 인풋 스트림은 인풋 스트림을 상속받아서 만든 클래스예요. 그래서 바이트 단위로 이 리더 라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스트림이 붙으면 바이트 단위로 모든 걸 읽고 쓴다고 그랬죠. 문자 단위가 아니고. 그래서 바이트 단위로 읽어 드릴 경우 사용한다. 그래서 얘는 그 바이트 단위로 이게 파일이 뭐 텍스트냐, 그림 파일이냐, 동영상 파일이냐, 음성 파일이냐 이런 거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뭔지 모르고 걔는 뭐든지 다 그냥 바이트 단위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파일, 즉 그림이든 오디오든 비디오든 텍스트든 모든 파일의 종류를 자기 읽을 수 있어요.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그 원본 데이터를 가공 없이 그대로 읽어드리고 또 나중에 파일 아웃풋 스트림은 그대로 저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인풋 스트림을 사용하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이 파일 인풋 스트림을 해서 생성하면서 파일 네임을 그대로 주는 게 있어요. 이제 이럴 경우에는 그 파일에 대한 정보 같은 걸 필요로 할 때 얻어낼 수가 없죠. 사이즈가 얼마인지, 그게 언제 최종적으로 뭐 만들어졌는지, 수정된 날짜가 얼마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일단 파일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즉 똑같은 그 파일에 대한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 객체를 직접 이제 그 파일 인풋 스트림 생성하면서 파일 객체를 집어넣어줘도 상관없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필요할 때 저 파일에 대한 사이즈, 그다음에 뭐 최종 수정된 날짜, 뭐 이름 여러 가지를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걸 써라. 뭐 그냥 이해만 할 때는 이걸 써도 좋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그 파일 인풋 스트림을 생성하면서 얘는 이제 파일 객체 없이 썼죠. 지금 얘는 그 파일 이름을 직접 넣어서 인풋 스트림 하나 만들고, 즉 그 디스크 이제 파일 요게 이제 뭐 C 밑에 템프 밑에 뭐 이미지.gif 있고, 자 요거 이제 여러분 프로그램이 이제 있을 때 여기서 읽어드리는 바이트 단위로 읽어드리는 파일 인풋 스트림이죠. 그거를 이름을 FIS라고 이름 줬죠. 스트림을 하나 만들고, 그래서 몇 바이트를 읽었나는 개수 정보를 정수로 잡고, 바이트 배열을 하나 잡아가지고 100개짜리 이제 요일로 그래서 읽어드릴 때 바이트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1로 읽어드리겠다는 얘기죠. 그 바이트로. 그래서 read byte number, 그래서 FIS 요 FIS죠. FIS.read하고 배열, read 바이트 배열을 집어넣어주면 얘가 이제 요 템프 밑에 이미지.gif를 바이트 단위로 읽으면서 그거 읽은 거를 read byte라는 배열로 저장을 시키죠. 그러면서 몇 개를 읽었나 그 개수를 리턴해 준 게 read byte number에 들어갑니다. 그 개수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제대로 몇 개 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읽은 바이트를 여기서 처리를 하고 또 읽어서 또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 250바이트짜리 읽었다 그러면 3번 읽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read byte number가 100이고 그 다음에도 100이고 그 다음에 이제 5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읽을 때 마이너스 없으니까 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빠져나오죠. 빠져나오면 반드시 클로즈 시키라고 그랬죠. 이건 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인풋 스트림을 하면서 그 파일 인풋 스트림을 사용해서 생성을 했죠. 다만 다른 게 이제 여기선 파일 인풋 스트림 타입으로 생성을 했지만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는 인풋 스트림 타입으로 생성을 한 거가 좀 다른 점이죠. 이제 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전체적으로 완전한 예를 들 보면은 파일 인풋 스트림에서 뉴 파일 인풋 스트림에서 이름을 주고 이제 이건 텍스트 파일을 줬어요. 자바로 해가지고 그래서 데이터에다 read.data 요걸 이제 한자 읽는 거죠. 1바이트 1바이트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 1바이트 읽어서 그걸 데이터에 집어넣고 그 데이터 찍고 쓰고 요 텍스트 파일이니까 써도 상관없어요. 그 텍스트 파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요거 파일 인풋 스트림은 바이트 단위로 그냥 텍스트냐 구별 없이 읽기 때문에 무조건 바이트 단위로 읽어내요. 그 텍스트도 읽을 수 있고 다 읽을 수 있어요. 자, 이것이 하나 읽어서 파일 끝까지 이제 더 읽을 게 없을 때 마이너스를 리턴해서 끝나고 나면 클로즈 시켜라. 그리고 얘는 이제 트라이 캐치문을 썼죠. 그래서 파일이 없다든지 뭐 읽을 수 없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익셉션 발생하면 이제 익셉션 처리를 해줘라. 그렇죠. 이제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아웃풋 스트림. 그 파일 아웃풋 스트림은 이제 파일 쪽으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이제 요건 이제 인풋 할 때하고 이제 출력할 때하고 이제 좀 다른데 어쨌든 아웃풋 스트림에 이건 하이 클래스예요. 그래서 아웃풋 스트림을 상속받아서 만든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바이트 단위로 저장을 할 경우 쓴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그림 파일도 저장할 수 있고 오디오도 저장할 수 있고 비디오, 텍스트 파일 다 저장할 수 있어요. 이거 생성하는 건 그 인풋 스트림하고 두 가지 방식이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직접 파일 이름 갖고 주는 경우도 있고 그 파일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 객체를 가지고 그 아웃풋 스트림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저장을 하는데 이미 존재하는 파일이면은 기존 데이터에다 그냥 그 파일 아웃풋 스트림 통해서 그 바이트 스트림으로 저장을 하면은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사라져도 상관없다면 그냥 적어도 되지만 만약에 기본 데이터 기본에 있던 파일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 끝으로 더 추가해서 어펜드 시키겠다는 거죠. 파일 끝에 추가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 생성자를 쓰면 안 됩니다. 파일 인풋 스트림에 다른 생성자를 써야 되는데 그 파일 이름을 주고 true라는 매개 변수를 하나 더 주면 돼요. 요게 두 번째 매개 변수가 뭐냐면 이제 추가하는 거냐 아니냐 하는 걸 알타내는 건데 요거를 이제 true로 해서 집어넣어 주면은 원래 있던 내용 그대로 유지하고 뒤에 파일을 추가시켜 주는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 때는 동일하게 두 가지가 있으면서 요 생성자만 매개 변수 두 개짜리로 골라서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알겠죠? 그래서 그 아웃풋 스트림 예를 들면은 요 소스 파일 복사하는 예인데 소스 파일은 거다고 이제 데스트 파일하고 이름을 이제 스트링으로 이렇게 주어주고요. 아웃풋 스트림 만들 때 이제 스트링으로 그냥 이제 주어줬죠. 그리고 이제 인풋 스트림 요 디스크에서 이제 이럴 경우 이런 형태가 되죠. 여기 이제 내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서 파일 인풋 스트림을 하나 만들고 FIS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스트림을 또 하나 만든 거죠. 이거 FOS가 된 거죠.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이트 베어를 하나 생성을 해서 100개짜리 자 그래가지고 그 인풋 스트림에서 읽어서 100개를 읽어서 아웃풋 스트림으로 100개를 적는 거죠. 라이트하고 요 구간이 괄호입니다. 괄호. 그래서 요 리드 바이트 베어를 0에서부터 리드 바이트 넘버까지를 그 저장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읽은 거 다 리드 바이트로 100개 읽었으니까 거기까지 다 저장을 하겠죠. 그래서 또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또 읽어서 또 저장시키고 그러니까 읽어서 여기서 이렇게 저장시키고 읽어서 저장시키는데 요거는 이제 파일 이름이 다 다른 거죠. 인풋 스트림에서 만든 건 temp.house.jpg고 얘는 temp.house2.jpg 파일 두 개 다른 거죠. 그래서 house.jpg를 house2.jpg로 카피하는 거죠. 파일 카피. 그래서 이제 요게다 마이너스 1로서 빠져나오면은 그 출력 버퍼 쪽, 출력 스트림 쪽은 반드시 다 끝나고 나면 플러시 시켜줘라. 그래서 혹시 남아있을 그 데이터들을 다 클리어 시켜줘라. 이걸 안 해주면은 출력이 이상한 데이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처음에.
찌꺼기 데이터죠. 그걸 처리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 클로즈 시켜주고 인풋 스트링 클로즈 시켜주고 아웃풋 스트링 클로즈 시켜주고, 자, 이게 완전 끝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사 완료됐다 하는 거를 출력시켜주는 거죠. 이해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자 단위 스트림이죠. 문자 단위로서 문자 단위, 문자 텍스트 파일의 일종의 문자가 들어있는 파일들, 그거를 읽거나 쓸 때는 파일 리더 혹은 파일 라이터를 쓰게 되는데, 이 파일 리더는 리더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 즉 파일 리더는 리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진 클래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바이트 기반이 아니고 문자 기반입니다. 그래서 문자가 아닌 파일을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텍스트 파일인 경우에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아닌 그림, 오디오, 비디오 파일들은 읽으면 안 된다. 만약에 이걸 읽어버리면 이상한 데이터를 찍게 돼 있어요. 얘는 모든 걸 문자라고 생각하고 찍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이제 생성할 때도 똑같이 두 가지 방법. 인풋 스트림 만들 때랑 똑같아요. 그 이름을 직접 줄 수도 있고 파일 객체를 생성해서 그 객체를 집어넣어줘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동일한 그 방법이죠. 다만 이제 이 캐릭터 단위로 하기 때문에 바이트 배열이 아니고 캐릭터 배열이다. 문자 배열을 쓴다는 것만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읽어서 C버퍼, 이 C버퍼 쪽으로 100개씩 읽어드리는 거죠. 한 번에. 그래서 100개씩 읽어드려서 없으면 마이너스 1 리턴에서 클로즈 시켜주고. 이해하겠죠? 금방. 자, 그 리더 테스트 이제 이그젬플을 보면은 그 이제 여기서 서로우스 익셉션 있죠. 여러분들 그 몇 번 얘기하지만 그 입출력을 할 때는 반드시 트라이 캐치문을 써야 돼요.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트라이 캐치문을 안 쓰겠다 그러면은 서로 익셉션을 떠넘겨 가지고 상위 클래스 자기를 호출한 쪽으로 넘기는 거죠. 이제 그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리더 객체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이름을 직접 넣었죠. 자, 그래서 요 때는 반드시 이게 소스 파일이어야 됩니다. 텍스트 파일이어야 돼요. 즉 코드, 아스키 코드라든지 뭐 유니 코드라든지 이런 그 문자열로 이루어진 그 파일이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캐릭터 몇 개 읽었나, 그리고 버퍼를 잡아놓고 이 버퍼로 읽어드리겠다는 얘기죠. 인풋 스트림이나 아웃풋 스트림은 우리가 그 바이트 버퍼, 바이트 배열을 만드는데 요 리더나 라이터는 반드시 그 캐릭터 배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리더 객체에서 이제 버퍼 읽어서 버퍼로 캐릭터 배열로 읽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몇 개를 읽었나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출력하려면 스트링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요거를 이제 읽어서 이제 C 버퍼에 있는 걸 0부터 리드 바이트 넘버까지를 스트링화 시켜주라. 그리고 나서 이제 시스템.out 프린트에 데이터 해버리면 이제 스트링으로 찍죠. 이렇게 계속 찍어내겠죠. 요거는 결국 그래서 그 파일 인풋 스트림 테스트.java라는 그 파일을 그 화면으로 출력해주는 그거죠. 결국 읽어서 파일 화면으로 출력하는 거죠. 끝나고 나면 그 반드시 스트림을 닫아주라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제 라이터라는 그 라이터 파일 라이터라는 이제 문자 기반의 스트림을 이제 다루고 이제 일단 요거는 끝냅시다. 파일은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라이터라는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 즉 파일 라이터는 라이터를 상속받아서 만듭니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할 경우 텍스트 데이터에 돼요. 뭐 음성이나 그림이나 뭐 비디오 같은 건 안 됩니다. 파일로 저장할 경우 사용한다. 그래서 이것도 만드는 건 똑같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파일 객체를 생성해서 만드는 거, 아니면 직접 이름을 줘서 만드는 거. 그리고 라이터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파일이 저장하면 아까 그 파일 아웃풋 스트림과 똑같이 기존 데이터가 사라지기 때문에 끝에 추가시키는, 즉 어펜드 하고 싶을 때는 그 true를 집어넣는 생성자를 써서 파일 라이터 생성자를 써라. 요거는 아까 아웃풋 스트림 하는 거하고 똑같죠? 이해가 쉽게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보면은 이제 라이터 쪽에 얘는 파일 객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파일 객체를 만들어서 이 파일 객체에다 true를 넣자.
어펜드 시키겠다는 얘기죠. 추가하겠다. 그래서 요 파일 라이터는 한글로 된 문자를 바로 출력할 수 있다. 얘는 그냥 한글로 된 문자를 그대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 라이터, 라이트로 추가, 요 파일.점 텍스트에 추가하는 거죠. 근데 요거 라이트 끝내버리고 스트링을 그냥 직접, 아까 우리가 라이트 쪽에서는 그 스트링을 직접 출력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스트링하고 스트링의 어떤 특정 입지부터 몇 개를 보내주는. 그래서 그 아웃풋 스트림 쪽에서는 파일 아웃 스트링 라이트하고 스트링이라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나고 나면 이제 플러시 시켜줘라, 그리고 닫아라. 그럼 요 끝이 이제 파일로 저장됐습니다. 파일로 저장되는데 끝에 다 저장됐다는 얘기죠. 뭔지 이제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파일 인풋 아웃풋 이런 쪽을 마치고, 자, 다음에는 이제 보조 스트림. 그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이제 입출력 보조 스트림 쪽을 다루겠는데, 이 보조 스트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보조 스트림은 뭐냐면 보통 다른 스트림과 보통 연결을 통해서 효율적인 입출력을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보통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이런 보조 스트림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버퍼드 리더 라이터, 버퍼드 인풋 스트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그다음에 인풋 스트림 리더, 인풋 스트림 라이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스트림과 라이터가 같이 붙어 있는 그런 거는 반드시 연결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브릿지는 어떤 스트림들이 연결되는 거는 파이프관, 스톱 파이프관이 연결되는 것처럼 이런 서로 스트림은 연결시킬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그 어떤 프로세스 라인, 이 컨베이어 벨트도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 나가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스템.in을 가지고 인풋 스트림 리더라는,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인풋 스트림 리더라는 요 처음 보는 거죠. 이런 거 이제 보조 스트림, 그러니까 스트림과 리더가 같이 붙어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바이트 스트림을 입력으로 받아서 문자 스트림으로 변환해 줍니다. 변환해서 나가요.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인풋 스트림 그러니까 받아들여서 이걸 문자로 바꿔줘. 그래서 인풋 스트림 이럴 때는 인풋 스트림 리더 받아서 인풋 스트림 리더에서 시스템.in. 그래서 콘솔 인풋 할 때 인풋 스트림 리더를 사용해도 됩니다. 아까 스캐너를 여러분 쓰셨어. 그 스캐너를 써가지고 시스템.in하고 연결시켰는데 얘는 스트림으로 아니에요. 그러나 인풋 스트림 리더는 스트림이에요. 스트림이기 때문에 요 스트림과 요 스트림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 연결시킬 때는 파라메타로 집어넣는 경우입니다. 파라메타로 집어넣어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 받을 때는 얘를 입력으로 이쪽에서 들어오는 걸 가지고 내가 받아먹겠다. 이쪽에서 들어오는 걸 받아먹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 스트림을 사용해서 어떻게 입출력을 하는지 하는 것들을 다음 시간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